이럴 때 저희가 수술적 치료로서 봉합을 하게 되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항상 붙지 않고 다시 끊어지는 경우가 꽤나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이다 건강전문 아나운서 김다인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회전근개 파열과 재파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관련 전문가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하이닥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유재성 원장입니다. 네, 먼저 원장님 회전근개 파열이 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재파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회전근개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위팔뼈에 팔을 들어 올리는 4개의 힘줄이 붙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동그랗게 붙어 있어서 저희가 이걸 회전근개라고 부르고요. 나이가 먹거나 아니면 외상, 어떤 반복적인 생활에 의해서 이것이 찢어지게 되는 것, 이것을 저희가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부릅니다. 어깨 힘줄이 끊어지게 되면은 통증도 유발하지만 팔이 잘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저희가 수술적 치료로서 봉합을 하게 되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항상 붙지 않고 다시 끊어지는 경우가 꽤나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힘줄이 좀 적게 파열된 경우에는 20%, 좀 심하게 많이 파열된 경우에는 70%까지도 재파열된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받았는데도 다시 찢어진다니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재수술을 받게 되면 회복이 더 더뎌지기도 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회전근개를 처음에 수술했을 때도 이제 병리학적으로 완전히 내 몸에서 붙게 되는 거는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을 한번 하게 되면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약 한 1년 정도의 재활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게 다시 찢어져서 재파열 때문에 또 수술을 하게 된다면 이 기간이 그만큼 더 길어지게 된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또한 재파열된 힘줄은 처음 조직보다 다시 손상된 거기 때문에 조직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회복 속도도 좀 더디게 되고요. 그만큼 더 긴 치료 기간을 요하게 되기 때문에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분들에게도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요즘은 이런 재파열을 좀 줄이기 위한 방법들도 좀 새롭게 많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방법들을 좀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죠. 예, 최근에 아주 많은 방법들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시도들이 되고 있지만 오늘 제가 딱 한 3가지 정도로만 요약을 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예, 첫 번째는 잘 알려진 PRP라는 주사 치료고요. 네. 봉합술을 할 때 PRP 주사 치료를 같이 하게 되는데 네. PRP는 혈소판, 풍부, 혈장 주사라고 해서 저희의 혈액을 뽑아서 네. 원심 분리를 하게 되면은 이게 농축이 되면서 혈장이 풍부한 혈액 상태로 남게 됩니다. 봉합 후에 이 PRP 주사를 하게 되면은 조직이 더 재생이 잘 되고 염증을 줄이기 때문에 재파열이 많게는 3분의 1 정도까지 줄인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또 사용되는 거는 영어로는 에이셀룰라 더멀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세포를 제거한 피부 조직을 같이 봉합을 해주는 겁니다. 찢어지는 보통의 메커니즘이 한 번의 외상으로 탁 끊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은 어깨뼈와 팔뼈 사이에서 충돌을 일으키면서 마찰 때문에 닳아서 끊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회전근개가 많이 닳아져서 얇아져 있거나 끝이 매우 지저분하게 손상돼 있어서 조직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봉합을 할 때 위에 세포가 제거된 피부 조직을 덧대줌으로써 기계학적으로 더 강력한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논문에 보면은 재파열율이 39.5%에서 18.2%로 감소했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이중 봉합술이라고 하는 패치 봉합술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끝으로는 이제 저희 나라에 출시된 지는 약 1년 좀 더 된 아주 최신 기법인데요. 콜라겐 패치라고 하는 생체 유도성 콜라겐 임플란트입니다. 네. 뭐 제품명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코의 아킬레스건에서 나온 보빈 콜라겐입니다. 그래서 콜라겐 세포로 된 조직의 패치고요. 이것도 힘줄을 봉합하고 나서 위에 덧대주게 되면은 재파열율을 약 한 3분의 1 정도 줄일 수 있고 통증도 많이 경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치로도 직접 짚어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효과가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치료 방법도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이 회전근개 봉합술에서 재파열은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에게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대표적으로 생체 재생 보조요법 중에 세 가지, 네. PRP, 패치 봉합술, 콜라겐 생력학적 임플란트 등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잘 조합하면 재파열도 줄이고 통증도 감소시키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환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예, 이 회전근개 질환이 영어로 나이트 페인이라고 하는데요. 밤에 통증이 더 심해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자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고통 속에서 많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중년 후에 이후에는 발생 빈도가 20%라고 할 정도로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여기저기서 진료 받으시고 수술적 치료도 권유 받으시고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 재파열이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시고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과 재파열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왔는데요.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꼭 전문의와 상담을 받으시고 초기부터 적극적인 치료와 예방에 힘써주셔야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